오늘은 제가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글은 일단 쓰고 자주 쓰고 끝까지 쓰고 지속적으로 쓰면 잘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글을 쓸까 말까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일단 쓰는 거, 그 다음에 횟수를 많이 해서 자주 쓰는 거, 잘 쓰려고 않고 자주 쓰는 거. 저는 이런 생각해요. 글을 잘 쓰는 방법은 글 하나를 평생 동안 계속 고치면서 써서 잘 쓸 수도 있고, 여러 개의 글을 써서 그 중에 하나가 얻어 걸려서 잘 쓸 수도 있고, 뭐 크게 두 갈래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하나의 글을 막 역작을 쓰는 거, 그건 좀 역량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얻어 걸리는 것은 이 양으로 숫자로 승부하는 것은 더 뭐 쉬운 길이죠. 어쨌든 자주 쓴다. 그리고 글을 썼으면 분량과 상관없이 끝까지 쓴다. 그게 뭐 세 줄에 끝내도 되는 거고, 쓰다가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쓴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쓴다. 예를 들어서 한 달 열심히 쓰고 한 두 달 손 놓고 있고, 이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쓴다. 이게 어찌 보면 제가 생각하는 글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쓰자. 이거 그냥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상사가 이렇게 불러요. 며칠까지 어떤 거 한번 보고 해봐. 아니면 뭘 기획해봐. 그러면 저 같으면 제자리로 돌아와서 바로 쓰기 시작할. 한 줄이라도 써요. 아니면 그 글을 쓰기 위한 새 문서를 생성하는 거, 문서라도 만들어. 착수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걱정하고, 미루고, 이거 언제 써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뇌가 그냥 놀아요. 아무리 걱정한다고 글 써지지 않아요. 근데 일단 착수를 하면, 한 문장이라도 시작하면 그때부터 정말 뇌가 그 글 쓰는데 필요한 부위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그게 뭐 작동 흥분 이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뇌는 뭐 패턴을 완성하려고 그런대요. 이렇게 몇 줄을 이렇게 툭툭 써놓으면 그 빈칸을 채우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하더라도 자꾸 이렇게 그걸 채워주려고 던져준다는 거예요. 이런 거 어때? 이거 한번 써봐, 채워봐. 이렇다는 거죠. 제가 그 회장님의 글쓰기라는 책을 쓰면서 A4 용지 10장도 안 되는 걸 하나 일단 써놓으니까, 여러분들 다 A4 용지에 5장, 10장은 쓰실 수 있잖아요. 책 쓰기는 어려워도 5장, 10장은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일단 하나 써놓으니까, 그다음부터는 그것에 붙일 만한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는데도. 언뜻 떠올라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살을 붙이면서 그 책은 이렇게 쓰게 됐거든요. 그것도 역시 이제 처음에 착수하고 한 거죠. 그 무슨 러시아 심리학자 자이가르닉이라는 사람 그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게 있다고만요. 그 뇌는 과제를 주면 그걸 해결할 때까지는 잊지 않는다고. 그 어떻게든지 과제를 완수하려고 혼자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일단 착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뇌를 놀리면 안 된다. 혼자 돌아가게 놔둬야 된다. 그리고 착수를 한 상태면은 이게 우리가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는 상태에서는 뭔가 이렇게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잘 안 떠오르거든요. 약간 편안한 상태여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네 라는 안도가 된다는 거죠. 이 안도한 상태에서 훨씬 뇌는 잘 작동이 된다고 실제로 제가 느껴봐도 그래요. 그래서 일단 착수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얘기고, 그럼 착수를 한 상태에서
두 번째로 나눠 쓰기를 해라. 나눠 쓰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글을 야금야금 조금씩 보태면서 써요. 예를 들어서 다음 주까지 어느 기고문을 써야 된다. 그러면 내가 써야 된다는 걸 안 순간 어떻게든지 그 문서를 생성하고 거기에 한 줄이라도 써놔요. 그리고 뭐 쓸 말이 있으면은 뭐 굳이 안 쓸 이유는 없죠. 그렇지만 쓸 말이 없는데 그걸 붙들고 앉아가지고 막 궁리를 하고 막 뭐 이거 안 해요. 그냥 쓸 말이 없으면 일단 거기서 떠나요. 다른 일 해요. 그러다 보면 다른 일을 하다가 생각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저는 주기적으로 다시 그 문서에 들어와봐요. 들어와서 이전에 써놨던 것을 쭉 봐요. 이걸 왜 이렇게 써놨지? 뭔가 고칠 게 눈에 보여요. 틀림없습니다. 오늘 쓴 거 내일 보면은 뭔가 고칠 게 눈에 띄어요. 그리고 반드시 또 추가할 내용이 생각이 나요. 그건 희한해요. 오늘은 붙일 내용이 없어서 거기서 끝냈는데 내일은 붙일 내용이 생각이 나요. 나는 그게 그 사이에 뇌가 지가 혼자 막 궁리를 하나 봐. 뭔가를 붙일 거리를 찾나 봐요. 근데 난 그 시간이 그 발효하고 숙성하는 시간 같아요. 생각을 더 숙성시키는. 그러니까 일필이지를 하면 뭐 저는 일필이지 능력도 없지만 저는 생각이 숙성되지 않는다. 발효되지 않은 글을 쓰는 거다. 찰스 다윈이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술과 빵과 글은 숙성이 필요하다. 발효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찰스 다윈이 글을 정말 잘 쓴 사람이더라고요. 찰스 다윈이 글에 관해서 뭐 했던 말들이 참 많아요. 어쨌든 그런 숙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숨쉴 공간을 두는 거, 한 번에 다 쓰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보태는 방식으로 글을 쓰자. 그리고 저는 기고문 쓰면 여러 차례에 나눠서 써요. 해밍웨이 같은 분은 내일 쓸 거리를 까치밥 남기듯이 남겨두고 오늘 글쓰기를 마쳤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더 쓸 말이 있어. 생각나는 게 있어. 근데 그걸 다 써버려, 오늘. 그러면 이제 내일은 불안한 거예요. 내일은 뭘 쓰지? 그 때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종의 짧게 번아웃 되는 거예요. 소진돼 버리면 다음날 글쓰기가 두려운 거야. 쓰기 싫은 거야. 근데 뭔가를 남겨두고 오늘을 끝내면 내일은 여기서부터 이 내용을 쓰면 되지. 아마 그런 심리로 이렇게 남겨두는 방식으로 글을 쓰지 않았을까. 저는 남겨두는 건 없어요. 남아서 그것부터 쓰기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글을 쓰러 이제 가서 내가 써뒀던 글을 열 때 가기 전에 뭐라도 한 문장이라도 이 내용을 추가해야 되겠다는 한 문장이라도 찾아가지고 가요. 그래야 시동이 걸려요. 그게 없으면 가기도 싫어요. 다시 그 글 보는 게 그냥 보고 싶질 않아요. 그럼 그냥 하나 써놓고 계속 방치해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자주 가서 봐야 되거든요. 또 보면은 생각이 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번으로 이렇게 나눠서 써라. 일필휘지를 믿지 마라. 홈플 쓴 최명희 선생도 일필휘지 하지 마라. 근데 이제 어떤 작가들은 일필휘지 하지 않으면 글이 누더기가 된다. 한 번에 쫙 써야 된다. 물론 이제 그렇게 쓰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런 나눠 쓰기 조금씩 조금씩 보태는 방식으로 쓰려면 기본적으로 착수를 일찍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보태는 방법으로 이제 글을 쓰라는 거고.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 첫 번째, 두 번째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평소에 쓰자예요. 평소에 쓰는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메모로 쓰자입니다. 제가 제 책이 이제 강원국의 글쓰기를 쓸 때 느낀 건데요. 그 책은 책을 집필하지 않았어요. 뭘 했냐 그러면 한 2년 반 동안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가 강의의 목표는 항상 늘 매번 강의마다 이전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말을 추가하자.
한마디라도. 그 한마디를 찾아서 메모해뒀다가 강의 때 써먹자. 그래서 2년 반 동안 강의를 하면서 이제 강의 횟수가 많으니까 그 개수 이상 이제 메모의 개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2년 반 동안 한 1700개 메모를 한 거예요. 그 1700개 메모를 하니까 그게 책이 되더라고요. 어디 블로그에다가 강원국의 글쓰기라는 그 블로그 이름을 정해놓고 메모를 했는데 그 조각들이 모여서 나중에 이제 책이 써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책을 메모를 한 1000개 정도 자기가 쓰고자 하는 그 책의 주제에 관련된 메모를 한 1000개 정도 하면은 누구나 책을 쓸 수 있겠구나.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글을 쓸 때 쓸거리를 찾으면 이미 늦어요. 저는 글을 쓸 때 뭘 쓸까 막 글감을 찾고 뭘 이런저런 자료를 참고하고 그거는 이미 늦은 거다. 여러분들 시험 볼 때 공부할 수 없잖아요. 공부한 걸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죠.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렇게 시험을 앞두 세 부류 친구도 있어요. 저는 이 부류였어요.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사회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그런 친구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국어 시간에 사회를 공부하는 이유는 국어 과목이 시험 범위를 벗어난 걸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당장에 발등에 떨어지는 불을 나는 꺼야 되기 때문에 사회 과목 진도 밖의 거니까 그건 안 듣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험 때는 또 이제 그걸 안 들었기 때문에 또 허덕허덕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어떤 이제 대부분 모범적인 학생들은 들어요, 선생님 말씀. 제가 얘기하고 있는 세 번째 부류 학생이에요. 그 시간에 무슨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 무슨 데미안 이런 거 입고 앉아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런 애들이 정말 재수없게 전교 막 1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쟨 대단한 애다. 저는 그런 친구들은 그냥 평생 그 먹을 양식을 멀리 내다보고 급급하지 않고 준비하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친구들 방식이 맞아요. 우리가 글쓰기가 어려운 것은 갑자기 뭐에 쓰래.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쓰고 싶어서 쓰면 쓰죠. 근데 주제도 다 정해줘. 분량도 정해줘. 언제까지 쓰래. 그러니까 일단 덜컥 겁도 나고 쓰기도 싫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글을 쓰죠. 근데 그 소설을 읽는 그 친구처럼 예를 들어서 평소에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싶은 내용을 조금씩 써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메모인 거죠. 메모일 수도 있고 뭐 기록일 수도 있고 내가 그냥 쓰고 싶은 때 써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걸 가지고 써야 될 때 써먹는 거죠. 평소에 만들어 놓은 게 없으면은 글을 잘 쓸 수 없다. 그러고도 글을 잘 쓰려고 하는 분은 공부는 않고 시험은 잘 보려고 하는 거죠. 글은 정말 그런 거예요. 잡아둔 고기가 있느냐예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레고 블럭 조각을 주면 그걸로 집도 짓고 자동차도 만들고 다 해요. 블럭이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예요. 다양한 모양의 풍부한 양의 블럭을 갖고 있으면 뭐든지 만들 수 있는 듯이 글쓰기도 그런 쪼가리 글들, 여러 소재들 이런 것들을 메모를 통해서 축적을 해놓으면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나는 뭘 메모하냐? 첫 번째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거, 새로운 지식. 이런 게 있었구나. 그거 써요. 두 번째는 어디서 들은 정보, 뭐 새로운 정보, 그거 써요. 세 번째는 기억나는 거 써요. 갑자기 뭔가 기억이 떠올라.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오르고 내가 어떤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런 게 떠올라요. 그럼 불현도 떠올라요. 그럼 그거 써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뭔가 깨달음이 올 때 있어요. 이게 이런 거구나. 이거에 대한 내 생각이 이거구나. 그게 제일 중요해요. 갑자기 뭔가가 이렇게 떠올라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뭐 통찰력 있는 사람이 그런 게 자주 떠오르죠.
저는 그게 안 떠오르면 일부러라도 제가 질문해서 이거에 대한 내 생각이 뭐지? 그렇구나. 그거 메모해요. 마지막으로 어떤 뭐 예상하는 거 또는 어떤 내가 미래의 꿈, 뭐 계획 이런 것도 메모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뭐 생성되는 모든 걸 메모해요. 그 메모를 하다 보니까 메모가 메모를 불러와요. 메모가 새끼를 쳐요. 이자가 붙어요. 그 희한해요. 생각이 났을 때 메모를 받아 써주면 얘가 신이 나가지고 자꾸 던져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가 더 잘 던져주기 위해서 자꾸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막 공부가 재밌어. 책을 읽는 게 재밌고 뭐 이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공부가 재밌어서 막 공부를 하면은 뭐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책을 읽거나 그러면 메모거리가 막 떠오르면 메모거리를 메모해뒀다가 저는 이제 메모를 써먹거든요. 뭐 밥 먹을 때 누구한테 얘기하거나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 그러면서 이게 그 메모를 말로 한번 써먹어 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그냥 메모만 잔뜩 쌓아놓고 안 쓰면 그 메모는 사장돼요. 아니, 메모를 하기 싫어져요. 메모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로 메모해? 메모를 여러분들이 메모하는 이유는 그 언젠가 써먹으려고 메모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써먹어야 되는 거죠. 그 김대중 대통령 보면 이 다이어리에 메모를 했는데 임기 5년 동안 28권을 메모를 했어요. 하루도 메모 안 하는 날이 없어요. 그걸 늘 들고 다니세요. 저는 그분의 어떤 말하기 글쓰기의 힘은 거기서 나온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침에 회의 나오실 때 빈손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분은 다이어리 쓰지 않고 이게 낫장에다가 메모를 하시는데 늘 안주머니에서 뭔가 메모지를 꺼냈어요. 메모한 거 본인이. 하루 일과 끝나고 퇴청해서 이제 관저에서 아마 저녁 시간에 뭔가를 메모를 했겠죠. 그 메모한 것은 늘 아침에 가지고 나오세요. 하루 종일 그걸 갖고 다니면서 필요한 사람한테 그 메모지를 보고 얘기를 하세요. 어떤 경우는 그 메모한 것을 주세요. 저한테 예를 들어서 이거 언제 연설에 한번 써보게. 그러면서 이제 메모지를 주시죠. 거기도 이제 메모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왜 공부 중독자가 되고 메모광이 됐는지. 그러니까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결국은 메모라는 글감을 만들고 그 글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평소에 그 메모를 해야 되고 사실은 메모 자체가 일단 쓰는 거고요. 자주 쓰는 것이고 메모는 끝까지 쓰는 거예요. 메모에 끝까지 쓰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메모를 하면 지속적으로 쓰는 거고 메모 자체가 글쓰기인 거죠. 그 글이 저는 이렇게 말을 해보고 어떤 기고를 할 때 보면 그 메모 가지고 이제 글을 써요. 조립이 되는 거죠. 뭐 책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평소에 써라. 이거 뭐 구양수 선생이 다독 다작 다상량 해라. 사실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메모를 쓰려면 다독해야죠. 다상량해야죠. 생각해야죠. 메모 쓰는 것 자체가 다작이죠. 저는 거기 하나를 더 붙여서 다변. 메모를 말해봐라. 써먹어봐라.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평소에 쓰기고요. 그래서 이 메모를 하지 않고 글을 잘 쓸 수 있는가? 아니요,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글을 잘 써요? 그게 머릿속에 다 저장이 돼 있어요? 메모 않고도 그냥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책을 읽고 뭔가 이렇게 떠오른 거 메모 않고도 나중에 다 글로 써먹을 수 있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평소에 제가 쓰는 방법이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경험으로 쓰기입니다. 저는 사실 뭐 제가 부족한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메모로 제가 이제 보충을 하고요. 그거 말고 제가 남과 똑같이 가진 게 있어요. 바로 경험이에요. 저는 뭐 직장 다닐 때도 사표를 한 열 몇 번 냈어요. 제가 이제 정신적으로 이렇게 마음 근육이 단단하지 못해서 뭐 우울증이니 뭐 이런 걸로 시달리면 사표도 많이 내고 저는 그런 만큼 그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만큼 그러니까 직장을 쭉
다니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한 직장을 계속 다니는 거. 근데 안정적으로 하지 못한 대신에 여러 이제 경험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경험으로 저는 글을 쓰자. 제가 이거는 그 대통령들을 보니까 늘 자기 경험에서 글쓰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글을 쓰려고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내가 뭔 경험을 했지? 어느 단체에 가서 뭐 연설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단체와 무슨 때가 인연이 있지? 그 단체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 이런 자기의 일화, 자기 에피소드, 자기의 경험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글쓰기라는 게 어떤 지식, 정보, 여기서 출발하는 글쓰기가 있고 자기 경험에서 이제 자기 겪은 일, 여기서 출발하는 글쓰기가 있는데 이 자기 경험에서 출발을 하면 홈그라운드잖아요. 그 경험은 내 건데 누가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내가 가장 잘 쓸 수 있고 경험에서 출발하면 글이 생생해요. 구체적이고 뭐 지식과 정보로 하면 추상적이고 이런 게 되는데 아주 구체적이죠. 내 경험. 그래서 나는 경험으로서 1번 내가 겪은 일을 써요.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책을 쓸 때도 한 꼭지마다 내 경험을 하나씩은 넣으려고 그래요. 이제 그걸 다 쓰다 보니까 이제 소진이 돼서 또 한 얘기 또 쓰고 막 이렇게 되는데 경험을 그만큼 더 해야 되는 거겠죠. 첫 번째, 내 일화 에피소드 경험을 써요. 그거가 1번이고 두 번째로 쓰는 거는 그 경험에서 얻은 교훈, 시사점, 느낀 점, 그 경험의 의미, 이걸 써주는 거예요. 그럼 책을 쓸 때도 그렇더라고요. 제 경험을 쓰는 거 어렵지 않아요. 뭐 대통령의 글쓰기 했을 때 8년간 청와대에 있었던 일을 막 재밌는 얘기들 막 이야기를 쭉 써서 1화 에피소드를 그래서 딱 갖다 주니까 아 재밌네요. 경험은 다 재밌어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재미는 있는데 의미가 있어야죠. 독자들은 의미를 원해요. 그 글을 보면서 뭔가 깨우치고 뭔가를 이런 걸 원해요. 그래서 의미를 달아주세요. 의미가 없는 경험은 없어요. 어떤 경험이든지 내가 기억나는 경험은 반드시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는 경험은 생각 안 나요. 그냥 묻히는 경험. 그래서 의미를 달아줬죠. 그리고 갖다 줬더니 아 이제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네. 근데요 이거 그냥 당신 글이잖아요. 왜 이게 독자가 돈 내고 이걸 읽어야죠? 그래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얘기다. 그 내 경험과 내가 거기서 깨달은 의미를 일반화, 보편화해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얘기로 확장해라. 그게 이제 확장하는 방법이 딱 인용이에요, 인용. 나와 유사한 경험을 한 누구의 사례, 누구의 말, 이런 걸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 얘기 아니야. 당신도 해당돼. 누가 이렇게 말했어. 이거 이런 이론이 있어. 그래서 내 경험을 쓰고 거기에 의미를 달고 인용을 붙여주면 하나의 글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인용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용으로부터 출발을 하면 남의 글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글을 잘 쓰려면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자기 어떤 경험이 많아야 되죠. 뭔가를 계속 시도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고난을 겪고 역경을 겪고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거죠. 그 경험에서 얻은 게 훨씬 많으니까. 잘 나갈 때는 깨달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판사에 사원으로 이제 다시 인생을 출발했을 때 가서 보니까 출판사 하나가 하나의 우주더라고요. 하나의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우주와 세상이 있을까. 편의점의 세계도 있고 백화점의 세계도 있고 주유소의 세계도 있고 낚시의 세계, 등산의 세계, 바둑의 세계 수백 수천의 세상이 있을 텐데 나는 그중에 몇 가지를 경험하고 가는가. 왜 뭔가를 시도하고 도전하고 경험하는 것을 게을리 하는가.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건데. 그래서 경험으로 이제 글을 잘 쓰려면 뭐 실패를 두려워한다거나 위험을 회피한다거나 아주 안정적으로 길을 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자기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고 사실은 글의 소재도 없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승승장구하고 평탄하게 사시면 그것대로 좋습니다. 대신에 뭔가 우여곡절을 겪고 간난신고의 어떤 그 고난과 역경의 길을 가면 그 길에서도 얻는 게 있습니다. 절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길은 누구든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50대 이제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위험을 회피하고 평탄하고 이런 길을 가려고 늘 조심하면서 살았는데 요즘은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도하고 도전하면 성공 실패 확률이 5대 5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100% 실패다. 저는 이 말을 믿고요. 시도하자. 시도하면 내 이야기가 쌓이고 결국은 나중에 나는 내 이야기로 남아요. 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거고 그 이야기로 남는 거죠. 내가 어떤 어느 직장에 다녔고 어느 직급까지 올라갔고로 내가 남는 게 아니고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이야기로 저는 남는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자기 이야기를 남기는 거죠. 그게 진짜 나죠. 그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죠. 그 이야기가 더 재밌고 더 알차려면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하는 삶 살았을 때 그 이야기로 남는다. 그래서 그걸 또 남기기 위해서는 그걸 글로 남겨둬야 뭐 자식이 됐건 누가 됐건 나를 기억하고 추억하게 됐다. 일단 쓰자. 평소에 쓰자. 나눠서 여러 번에 걸쳐 쓰자. 경험을 쓰자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